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잠언의 지혜, 공의, 정의, 화평, 정직으로 본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의 위대한 리더십, 6.3 지방 동시선거의 관전 포인트.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본시론에서는 성경 잠언에 나오는 5가지 순서적인 평가 기준, 지혜, 공의, 정의, 화평, 정직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에 정직은 앞에 4가지 요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정직을 너무 쉽게 말하지만 정직은 결코 출발점이 아닙니다. 정직은 생각, 언어, 행동의 일관성인데 일관성은 신뢰성으로 방향과 기준이 먼저 서야만 가능합니다. 기준 없이 말만 일치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고집 센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정의인 공의가 없이 개인의 신념만 관철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독선이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정의가 없이 화평을 말하면 그 화평은 공짜 평화이며 결국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위선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리더십은 잠언의 질서대로 지혜에서 출발해 공의와 정의와 화평을 거쳐 마지막에 정직에 이르는 순서가 있는 능력이자 인격입니다. 즉, 정직은 깊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치 못하고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품격이며 높은 역경지수입니다.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상징성이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 광개토 대왕, 영의 소문 장군, 강감찬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율곡 이 선생을 선발하여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 진단을 통하여 인물 찬양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발하는 검증 기준을 국민의 상식 또는 표준으로 제안합니다. 정치가 감정과 진영으로 흔들릴수록 국민은 지도자를 평가하는 표준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표준은 지혜, 공의, 정의, 화평, 정직의 5기준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앞뒤 순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정직을 앞세우는 순간 정직은 도덕의 언어가 아니라 선동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지혜, 공의, 정의, 화평, 정직의 5기준은 순서가 있는 인과사슬입니다. 지혜는 개념적으로 데이터, 정보, 지식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가려내고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제도와 자원을 설계해 성과로 연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도자는 숫자를 모아도 방향을 잃고 지식을 말해도 현실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혜는 전략과 행정과 교육과 기술을 통합해 국가를 살리는 상위 능력입니다. 공의는 공동체 전체의 정의입니다. 내 편과 내 편을 넘어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특권과 예외를 최소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운영 원칙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서면 국민은 규칙을 믿고 협력하지만 공의가 무너지면 국민은 편법으로 생존하려 합니다. 공의는 공동체 신뢰의 뼈대이며 국가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정의는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공동체가 굴러가도록 책임을 떠맡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일하는 실행의 윤리입니다. 정의로운 지도자는 말로 끝내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정의는 게으름과 무책임을 끊고 공동체의 생산성을 세우는 힘입니다. 화평은 구성원이 모두 화목한 것입니다. 화평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공동체가 폭발하지 않도록 신뢰와 규칙과 안전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화목은 공짜로 생기지 않으며 공의가 규칙을 세우고 정의가 땀으로 성과를 만들 때 구성원은 서로를 덜 의심하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화평은 공동체 운영의 결과이며 리더십 품질의 증거입니다. 정직은 생각, 언어, 행동이 일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정직은 사실을 말하는 태도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며 사익이 공익을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직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일관성은 위험하고 공의가 없는 사람의 일관성은 편가르기이며 정의가 없는 사람의 일관성은 말뿐이고 화평이 없는 사람의 일관성은 공동체를 찢는 신념이 됩니다. 아무나 정직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것이며 네 단계의 성능 시험을 통과한 뒤에야 정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생깁니다. 광개토 대왕 지혜로 방향을 잡아 화평의 틀을 만든 확장형 리더십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강점은 지혜입니다. 당위 전투가 아니라 장기 질서의 관점에서 국가 생존 공간을 확장했고 외부 위협을 전쟁으로만 보지 않고 관계와 힘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지혜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공동체 결속이 유지되었고 공의가 작동할 최소 조건인 신뢰와 동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의의 관점에서도 왕의 자리에서 땀 흘려 실행해 성과를 만든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평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범을 억제하는 질서를 만들 때 성립하며 광개토 대왕은 그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정직은 현대적 기록 체계로 직접 검증하기 어렵지만 지혜에서 화평까지의 사슬이 작동한 결과가 곧 일관성의 증거입니다. 영예소문 장군 화평의 억지는 강하나 공의의 약점이 정직을 제한합니다. 영예소문 장군은 외부 압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결단을 보여주었고 전시의 긴장 속에서 국가를 버티게 만든 억지력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화평의 한 축은 억지이며 억지가 없으면 화목은 기도문으로 끝나고 현실은 침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공의의 기준에서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정의가 절차와 규칙의 동일 적용 위에 서지 못하면 결단은 공동체 신뢰를 손상시키고 내부 분열을 남깁니다. 정의를 땀 흘려 일하는 실행으로 본다면 강한 실행가였지만 그 실행이 공동체 전체의 공의 위에 안정적으로 놓였는지가 논쟁점입니다. 공의가 약하면 화평은 오래가지 못하고 정직은 공동체의 일관성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정당화로 오해받게 됩니다. 강감찬 장군 지혜가 공의와 정의를 통합해 화평을 만든 균형형 리더십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지혜와 정의의 결합이 선명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읽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승리의 구조를 설계했으며 승리를 전투로 끝내지 않고 질서 안정으로 연결했습니다. 공의는 승리의 과실을 특정 집단의 특권으로 바꾸지 않고 공동체의 생존으로 환원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정의는 선언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실행으로 확인되며 지휘관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만들 때 공동체는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화평은 감상적 화목이 아니라 구성원이 서로를 믿고 일상을 회복하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정직은 말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일관되게 책임을 수행한 궤적으로 증명됩니다. 세종대왕 지혜가 공의를 제도화하고 정의를 실행으로 고정한 국가 경영형 리더십입니다. 세종대왕은 지혜를 국가 역량의 설계로 구현한 지도자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더 똑똑해지도록 구조를 만드는 능력이며 세종대왕은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공의는 공동체 전체의 정의이며 백성이 국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규칙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의는 땀 흘려 일하는 실행이며 통치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와 인재 운용이라는 노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이며 내부 역량을 키워 장기 안정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정직은 고집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성의 일관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장군 정의의 노동과 화평의 억지를 정직으로 관통한 현장형 리더십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의를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가장 선명해집니다. 말로 조직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책임을 떠안고 끝까지 실행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을 넘어선 능력인데
제한된 자원으로 승리의 조건을 설계하고 전력을 보존하며 결전의 시점을 잡는 능력이 지혜였습니다. 공의는 공동체 전체의 정의이며 백성과 병사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고 보호의 대상으로 본 태도에서 공의가 드러납니다. 화평은 굴복이 아니라 억지이며 바다의 통제와 보급선 차단 같은 현실적 작전으로 평화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정직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일관성이며 공적 책임을 흔들지 않는 일관성으로 증명됩니다. 다산정약용 지혜로 공의를 설계하고 정의를 매뉴얼로 고정하려 한 제도 설계형 리더십입니다. 다산정약용의 지혜는 지식을 넘어 제도 설계로 향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고 행정과 재판과 민생이 왜 무너지는지 구조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려 했습니다. 공의는 공동체 전체의 정의이며 공의가 개인의 선행이 아니라 절차와 기준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는 땀 흘려 일하는 실행이며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규범을 남겨 노동하는 정의를 제도화하려 했습니다. 화평은 구성원의 화목이며 내부가 불공정하고 무책임하면 화목은 유지되지 않으므로 그의 처방은 내부 붕괴를 막는 화평의 기반입니다. 정직은 마지막 단계이며 거짓 보고와 사익이 끼어들 틈을 줄이는 체계로 정직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퇴계 이황, 공의와 정직의 내면 기반을 세워 리더십 오염원을 차단한 기준형 리더십입니다. 퇴계 이황은 전장에서 억지를 설계한 인물은 아니지만 리더십의 오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짚어낸 인물입니다. 지혜는 데이터와 지식을 넘는 능력이며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유혹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통찰하는 데서 퇴계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공의는 공동체 전체의 정의이며 공의를 제도 이전에 마음의 절제와 자기 통제라는 토대 위에 두었습니다. 정의는 땀 흘려 일하는 실행이며 학문과 수양의 노동으로 기준을 세우고 통치자가 그 기준을 따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습니다. 화평은 구성원의 화목이며 지도자의 내면이 흔들리면 공동체의 화목도 무너짐으로 도덕 기반을 세우는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 정직은 마지막이며 정직이 선언이 아니라 인격과 책임의 일관성이라는 사실을 가장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율곡 이 지혜로 위험을 선제 인식하고 화평을 준비로 구현한 예방형 리더십입니다. 율곡 이의 지혜는 국가의 위험을 미리 보고 대비를 요구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지혜는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을 넘어선 능력이며 무엇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앞에서 말했습니다. 공의는 공동체 전체의 정의이며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정의는 땀 흘려 일하는 실행이며 평시에 조직과 인재와 재정을 정비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노동이지만 이 노동이 없으면 전시에 피로 갚게 됩니다. 화평은 구성원의 화목이며 외부 위협이 큰 환경에서 화목은 준비된 억지와 내부 질서가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정직은 마지막이며 위험을 위험이라고 말하고 듣기 좋은 말로 현실을 덮지 않는 태도 자체가 정직의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위대한 리더십의 형상은 정직을 끝으로 세우는 팔방미인의 체계적인 리더십, 시스테매틱 리더십입니다. 미래 위대한 지도자는 지혜로 방향을 설계하고 공의로 공동체 전체의 규칙을 세우며 정의로 땀 흘려 실행의 성과를 만들고 화평으로 구성원이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 모든 과정을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정직에 도달해야 합니다. 정직은 가장 쉬운 말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결과이며 지혜, 공의, 정의, 화평을 통과하지 못한 정직은 정직이 아니라 신념 과시이거나 위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팔방미인의 위대한 리더십은 정치, 경제, 사화, 문회, 과학기술, 군사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후보자가 지혜의 설계가 있는지, 공의의 동일 규칙이 있는지, 정의의 노동이 있는지, 화평의 화목을 만들 능력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네 단계가 확인된 뒤에만 마지막으로 정직을 평가해야 하며 진정 정직한 후보자를 선택하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기와 부정부패 등의 전과자를 뽑아서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